재벌 딸과 편의점 알바생의 운명적 사랑 이야기.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JS그룹 회장의 외동딸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평범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과 결혼을 선택했다는 사실을요. 그것도 단 한 번의 만남, 그날 밤 벌어진 예상치 못한 사건 때문에 말입니다. 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기에 수천억 원대 상속과 재벌가 간의 정략 결혼까지 모두 포기하고 보통의 한국 남자를 선택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JS그룹의 후계자로 알려진 박수진 씨의 놀라운 사연입니다. 네, 그 유명한 JS그룹 가문의 일원이죠.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흥미진진한 사랑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8살 박수진입니다. 제 아버지는 JS그룹의 박진태 회장이시고 어머니는 유명 미술관 관장이십니다. 저희 집이 얼마나 부유했냐고요? 제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제 이름으로 된 문화재단을 설립하셨고 16살 생일에는 제주도에 있는 고급 승마 클럽 지분을, 20살 생일에는 뉴욕 유학을 위한 맨해튼의 펜트하우스를 선물로 받았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황금 세장이었다는 것을 저는 25살이 되던 해에 깨달았습니다. 2022년 1월, 가족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아버지가 평소와 다르게 엄숙한 표정으로 말씀을 꺼내셨죠. 수진아, 내 혼처가 결정되었다. 순간 제 손에서 은수저가 떨어졌습니다. 네, 아버지, 그게 무슨... 상대는 태성그룹의 장남, 장현우 전무다. 올해 48이고 한 번 결혼 경험이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 그룹의 미래를 위해서는 최상의 선택이다. 48. 재혼, 사업적 결합. 이 단어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버지, 전 아직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조건의 분과는 더더욱. 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니다. JS와 태성의 결합은 우리 그룹의 명운이 걸린 일이다.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라는 것을 명심해라. 그날 밤, 저는 제 방 침대에 엎드려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죠. 바로 제가 몰래 즐겨보던 한국 드라마들이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 도깨비, 태양의 후덕.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들은 여자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지켜주며 사랑했습니다. 제가 처한 현실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죠. 그래, 잠시라도 벗어나자.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제안이나? 결혼 전에 딱 6개월만 한국에서 평범하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사회 경험을 쌓으면 장 전무님 사업에도 간접적으로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왜 하필 평범한 삶이나? JS그룹의 후계자가 되기 전에 밑바닥부터 경험하며 경영 감각을 익히고 싶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의 트렌드도 직접 느껴보고 싶고요. 아버지는 잠시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서울대학교 근처에 작은 원룸도 계약해 두었습니다. 자립심을 키워보고 싶습니다. 사실 비서실을 통해 몰래 준비해 둔 상태였죠.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3개월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개월. 9월에 돌아와서 결혼 준비를 시작한다. 4개월만 주세요. 한 학기 과정만이라도. 좋다. 4개월이다. 하지만 약속해라. 반드시 돌아와서 내 뜻을 따르겠다고. 네, 아버지. 약속할게요. 물론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요. 2022년 5월, 저는 드디어 서울에서의 자취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근처 작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툴렀죠. 수업이 없는 날, 야간 근무를 하던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밤늦게 배가 고파 물건 정리를 하다 말고 컵라면을 고르려는데 종류가 너무 많아 망설이고 있었죠. 도와드릴까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저와 같은 편의점 유니폼을 입은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김민준이라고 적혀 있었죠. 아, 네, 어떤 게 맛있어요? 처음이신가 봐요. 매운 거 잘 드세요? 네, 괜찮아요. 그럼 이거 추천해 드릴게요. 신라면 블랙인데 국물이 진하고 맛있어요. 그는 라면을 골라주고 뜨거운 물까지 받아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별 말씀을요. 혹시 새로 오신 알바생이세요? 전 주말 야간 담당인데 오늘 대타로 나왔어요. 경영학과 4학년 김민준입니다. 어머, 저도 이 근처에서 학교 다녀요. 박수진입니다. 신기한 인연이었죠. 그날 우리는 편의점 앞 파라솔 테이블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한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뒤로 저는 일부러 민준 씨가 일하는 시간에 맞춰 편의점을 찾곤 했습니다. 또 오셨네요. 하고 반겨주는 그의 미소가 좋았습니다. 어느 날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혹시 내일 시간 있으세요? 제가 학교 구경시켜 드릴게요. 숨겨진 맛집도 많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첫 데이트 아닌 데이트가 시작됐습니다. 캠퍼스를 걸으며 민준 씨는 계속 저를 배려했습니다. 햇볕이 강한데 괜찮으세요? 저쪽 그늘로 갈까요? 목마르지 않으세요? 저기 카페 맛있는데 제가 아는 남자들은 절대 이렇게 세심하게 묻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따라다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였죠. 점심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혹시 못 드시는 음식 있으세요? 순간 당황했지만 그저 평범하게 답했습니다. 아니요, 다 잘 먹어요. 아, 그럼 학교 앞에 새로 생긴 파스타집 가요. 가성비 좋고 맛있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늘 누군가가 정해주는 대로 따르던 제게 선택권을 주고 제 반응을 살피는 모습이 신선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무거운 박스를 옮기다가 힘들어하자 민준 씨가 달려왔습니다. 제가 들어드릴게요. 어디로 옮기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무거운데 혼자 들면 힘들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알던 세상에서는 당연히 누군가가 대신 해주는 일이었지만 그의 도움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였습니다. 수진 씨, 목소리가 안 좋네요. 감기 걸렸어요? 네, 조금. 30분 후, 민준 씨가 약 봉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감기약이랑 비타민, 그리고 따뜻한 유자차 사왔어요. 이거 드시면 좀 나아질 거예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가 아프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은 주치의를 부르거나 최고급 보양식을 준비하곤 했지만 이렇게 직접 약을 사다 주고 걱정해주는 따뜻함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에게 호감이 커질수록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내가 이래도 되는 걸까? 난 곧 돌아가서 정략 결혼을 해야 하는데 민준 씨한테 상처만 주는 게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 씨,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 아니요. 없어요. 거짓말이었죠. 사실은 정 혼자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럼 제가 좋아해도 될까요? 그 순간 저는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민준 씨, 사실 저는 곧 여기를 떠나야 해요. 그리고 집에서 정한 사람과 결혼해야 하고요. 민준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는 미안해요.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는데.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민준 씨가 말했죠. 그래도 수진 씨가 한국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제가 좋아하면 안 될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 날, 우산 없이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가게 앞에 발이 묶였죠. 수진 씨, 지금 편의점이죠? 우산 가져갈게요. 10분 만에 달려온 민준 씨. 우리는 하나뿐인 우산을 나눠 쓰고 걸었습니다. 원룸 앞에 도착해서 보니 민준 씨의 왼쪽 어깨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 왜 한쪽만? 수진 씨 젖으면 안 되잖아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려하는 남자가 있다니. 민준 씨. 네. 저, 민준 씨가 좋아요. 하지만 알아요. 돌아가야 한다는 거.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 마음 받아주실래요? 빗속에서 우리는 첫 키스를 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쓸쓸한. 사귀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점점 더 큰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민준 씨는 진심으로 저를 대하는데 저는 제 신분을 숨기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수진 씨, 가족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그냥 평범한 사업을 하세요. 그렇구나. 나중에 부모님께 꼭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해도 되는 걸까? 일주일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은 못하겠다고. 민준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중요한 거예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민준 씨의 표정이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수진 씨? 미안해요. 사실 내가 숨긴 게 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죠. 난 그냥 평범한 학생이 아니에요. JS그룹 회장 딸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박진태 회장이세요. 민준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제가 4개월 후에 결혼해야 해요. 상대는 태성그룹 장남이고 48살의 재혼 상대예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 씨의 표정에서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놀람, 배신감, 슬픔. 왜 이제야 말하는 거예요? 미안해요. 처음엔 그냥 잠깐의 일탈이라고 생각했는데 민준 씨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어느새 마음이. 민준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수진 씨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돌아가서 그 결혼을 할 건가요? 싫어. 하지만 가족을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 분인데요. 제가 거역하면 정말 큰일 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인가요? 민준 씨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몰라요. 정말 몰라요. 민준 씨도 좋고, 하지만 현실이.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우리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서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죠. 일주일 후, 민준 씨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수진 씨, 만나서 얘기해요. 한강공원에서 만난 민준 씨는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생각해봤어요. 수진 씨가 돌아가야 한다면, 그때까지라도 함께하고 싶어요.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민준 씨. 하지만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수진 씨는 정말 그 결혼을 원하지 않는 거죠? 당연하죠. 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나이 많은 재벌가의 재혼 상대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때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방법을 찾아봐요. 포기하지 말고. 그 후로 우리 사이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이별의 그림자는 항상 우리를 따라다녔죠. 2달이 지났을 때 민준 씨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생일에 뭐 하고 싶어요? 그냥 수진 씨랑 조용히 있고 싶어요. 생일 당일, 저는 작은 케이크를 들고 민준 씨의 자취방을 찾았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소박한 원룸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우리가 함께 찍은 스티커 사진들이 붙어 있었죠. 케이크를 먹고 와인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죠. 수진 씨, 혹시 후회하지 않아요? 나 같은 평범한 학생을 만난 거. 무슨 소리예요? 민준 씨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후회 없이 지내요. 우리. 그날 밤, 아인에 살짝 취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수진아. 응. 민준 씨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을 때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끝까지 저를 배려했습니다. 아프면 바로 말해요. 천천히 할게요. 응. 제가 아는 남자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급급했는데 민준 씨는 제가 조금이라도 불편해하면 바로 멈추고 괜찮은지 물어봤습니다. 괜찮아요? 응. 고마워.
이렇게 배려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새벽, 민준 씨의 품에 안겨 있을 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던 상처뿐이었던 과거의 관계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민준 씨는 제가 전혀 아프지 않도록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미안해. 아프진 않아? 아니야. 고마워. 이렇게 배려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야.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 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준 씨, 나 돌아가지 않을래요. 수진아, 정략 결혼하고 싶지 않아. 난 민준 씨가 좋아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수진아, 약속한 기간이 끝났다. 당장 돌아와라. 아버지의 전화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전 한국에 남겠어요. 뭐라고? 당장 돌아오지 않으면 모든 지원을 끊고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그래도 전 민준 씨와 함께 할 거예요. 며칠 후, 아버지의 비서와 경호원들이 제 원룸에 나타났습니다. 아가씨, 정신 차리십시오. 저런 별 볼 일 없는 놈이랑 어울리다니요. 저는 민준 씨를 사랑해요. 사랑. 아가씨는 태성그룹과 결혼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민준 씨가 나타났습니다. 수진 씨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뭐? 내가 뭔데? 넌 우리 아가씨 운전기사 월급도 못 벌잖아. 비서의 모욕에도 민준 씨는 당당했습니다. 돈으로 사랑을 살 수는 없습니다. 전 수진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 후 6개월은 전쟁 같았습니다. 가족들의 협박, 해유, 압박이 계속됐죠. 박수진, 내 카드 전부 정지시켰다. 이제 어떻게 살래? 괜찮아요. 민준 씨랑 있으면 돼요. 실제로 민준 씨는 아르바이트를 3개로 늘렸습니다. 새벽 배달, 낮에는 과외, 밤에는 편의점. 미안해.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게 해서. 뭐가 미안해. 사랑하는 사람이랑 함께 있는 건데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민준 씨는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고 제가 좋아하는 길거리 떡볶이를 사다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도 한계가 있었죠. 어느 날 민준 씨가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진아, 내가 JS그룹으로 갈게. 뭐라고? 직접 회장님은 찾아뵙고 정식으로 허락을 받고 싶어. 미쳤어. 위험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데. 그래도 가야 해. 도망치듯 하는 건 싫어. 당당하게 인정받고 싶어. 그리고 민준 씨는 놀라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밤 경영학 원서 공부, 경제 뉴스 분석, JS그룹 사업 보고서 연구에 매달렸죠. 민준 씨, 왜 이렇게까지? 새벽 2시, 책상에 엎드려 자료를 보다 잠든 민준 씨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야죠. 낮에는 3개의 아르바이트를 뛰고 밤에는 스터디 그룹에 참여해 모의 면접과 프레젠테이션 연습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경영 컨설턴트 출신 선배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죠. 김민준 씨, 열정이 대단하네요. 이 정도 분석력과 추진력이라면 회장님도 마음을 여실 겁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민준 씨는 이제 JS그룹의 현황과 미래 전략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추게 되었죠. 정말 갈 거예요? 회사 앞에서 전 울면서 물었습니다. 응, 걱정하지 마. 반드시 허락받고 올게. 혹시라도 위험하면 바로 돌아와. 알았죠? 그래. 사랑해, 수진아. 2023년 3월 15일, 민준 씨는 JS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본사에 도착한 민준 씨는 곧장 회장실로 안내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 회장님은 싸늘했습니다. 자네가 내 딸을 만난다는 그 청년인가? 네, 회장님. 박수진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차가운 표정이었대요. 내 딸의 배경을 알고 접근한 것 아닌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수진 씨의 배경이 아니라 수진 씨 자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수진 씨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자네가 뭘로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건가? 자네는 가진 것도, 배운 것도 변변치 않아 보이는데. 하지만 민준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이 준비한 JS그룹의 신사업 확장 및 위기관리 전략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회장님께 인정받기 위해 지난 6개월간 JS그룹의 미래를 고민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구상한 K컬처 연계 신성장 동력 발굴안입니다. 1시간 동안 이어진 민준 씨의 발표에 처음에는 냉담했던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대요. 날카로운 질문에도 막힘없이 답변하고 그룹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에 놀라신 듯했습니다. 자네, 정말 이 모든 걸 혼자 준비했나? 네, 회장님. 수진 씨에 대한 제 마음과 JS그룹에 대한 제 비전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민준 씨를 집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시험이 시작됐죠. 자네는 우리 집안의 격식도 모르지 않나? 그러자 민준 씨는 주말 동안 배웠던 전통 예절에 맞춰 어른들께 정중히 인사하고 식사 예법도 실수 없이 해냈습니다. 우리 가풍도 모를 텐데 민준 씨는 아버지와 바둑을 두며 침착하게 대국을 이끌었고 어려운 한시 구절에 대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조리 있게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까지? 수진 씨와 함께 하려면 당연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놀라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좋다. 한 달간 우리 집에서 함께 생활해보게. 그동안 자네를 지켜보겠네. 민준 씨는 정말로 한 달 동안 저희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새벽 셔틀버스를 타고 회사로 출근해 인턴처럼 업무를 배우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며 저희 집안 분위기를 익혔죠. 특히 주말 골프 모임에도 참석했는데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금세 적응하며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남겼다고 합니다. 처음엔 적대적이던 오빠들도 차츰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 김민준. 이쪽 사업 아이템 어때? 큰오빠가 먼저 사업 이야기를 건넸죠. 어머니는 민준 씨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돕고 정원 가꾸는 일손을 돕는 모습을 보고 감동하셨대요. 저희 집 남자들은 절대 하지 않는 일이었거든요. 심지어 까다로운 할머니까지도 민준 씨를 인정하셨습니다. 저 청년, 눈빛이 올곧구나. 수진이를 진심으로 아끼는 게 보여. 한 달이 다 되어갈 무렵 아버지가 마지막 시험을 내셨습니다. 자네, 우리 회사 신규 시장 진출 전략 보고서를 만들어 보게. 일주일 안에 무리한 요구였죠. 하지만 민준 씨는 밤을 새워가며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글로벌 ESG 경영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 전략. 5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였는데 영어와 한국어로 완벽하게 작성되었죠. 아버지는 보고서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말이 없으셨대요. 민준 군. 네, 회장님. 이제 아버님이라고 불러도 좋네. 네. 자네 같은 사위를 얻게 되어 영광이네. 수진이와의 결혼을 허락하겠네. 민준 씨는 그 자리에서 큰 절을 올렸대요. 한국식으로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평생 수진 씨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어요. 민준 씨였죠. 수진아, 됐어. 아버님이 허락하셨어. 전화기를 붙들고 엉엉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울었어요. 너무 기뻐서, 또 안도감에. 다음날 민준 씨가 저희 집으로 정식 인사를 왔습니다. 수진아, 현관에서 만난 우리는 사람들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를 꼭 껴안았죠. 정말 해냈어요. 민준 씨, 고마워.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더 잘해야지. 일주일 후 아버지께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수진아, 민준 군. 네, 아버지. 결혼은 허락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다. 민준 씨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째, 두 집안의 전통을 모두 존중하는 결혼식을 올릴 것. 당연합니다, 아버님. 둘째, 수진이가 우리 가문의 딸이라는 자부심을 잃지 않게 해줄 것. 약속드립니다. 셋째,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자네가 재정적 도움을 거절한다고 들었다. 네, 저의 힘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 자존심은 높이 사지만 내 딸이 고생하는 건 볼 수 없다. 절충안을 제시하지. 자네가 구상한 그 K컬처 사업, 초기 투자는 내가 하겠다. 하지만 5년 안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해야 한다. 만약 실패하면 수진이는 그룹 경영에 참여해야 한다. 순간 긴장이 흘렀어요. 민준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죠. 좋습니다. 5년 안에 반드시 성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래. 그 패기가 마음에 든다. 2달 뒤 양가 부모님이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귀한 따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 씨 아버지가 정중히 인사하셨어요. 아닙니다. 좋은 사위를 만나게 되어 저희가 더 영광입니다. 두 어머니는 금세 친해지셨어요. 우리 수진이가 한복을 입으면 정말 예쁠 거예요. 우리 민준이도 턱시도 입으면 멋있을 겁니다. 수진 양을 만나고 애가 더 늠름해졌어요. 결혼 날짜는 2023년 10월로 정해졌습니다. 한국 전통 혼례와 현대식 결혼식을 모두 치르기로 했죠. 2023년 10월 15일,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 5시부터 청담동 메이크업숍에서 준비가 시작됐죠. 우와, 신부님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화장이 정말 잘 받네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감탄했습니다. 언니, 이리 와봐요. 족두리 위치 잡아드릴게요. 시누이가 될 민준 씨 여동생이 조심스럽게 족두리를 얹어주는데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붉은 화롯의 족두리까지 안전히 한국 전통 신부가 된 것 같았죠. 손이 왜 이렇게 떨려요? 당연하지. 나도 결혼할 때 엄청 떨렸어. 근데 언니, 정말 예뻐. 한국 사람보다 더 한복이 잘 어울려. 웨딩카를 타고 식장으로 향하는 내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한옥 호텔야의 결혼식장이었는데 문이 열리고 버진로드를 걸어 들어가는 순간 사모관대를 한민준 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입을 다물지 못하고 저를 바라보는 모습에 저도 울컥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아름다워. 속삭이듯 말하는 민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객들 사이에서도 감탄이 터져 나왔죠. 어머, 저 신부 좀 봐. 외국인도 아닌데 한복 자태가 저렇게 고울 수가 있나. 완전 선녀 같아. 식이 끝나고 패백실로 향했어요. 처음 해보는 한국 전통 혼례 절차라 긴장됐죠. 어머님, 아버님, 절 받으세요. 큰 절을 올리자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라. 이제 진짜 우리 딸이다. 시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시며 속삭였어요. 고생 많았다. 이제부터는 행복한 일만 있을 거야. 시아버지도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된 걸 환영한다. 이제 박수진 아가씨가 아니라 우리 딸이라고 불러야겠구나. 대추와 밤을 던져주시며 덕담을 해주셨어요. 아들, 딸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아라. 피로 현장으로 이동했을 때 저희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 음식들이 있었어요. 한쪽에는 고급 한정식 코스가, 다른 쪽에는 저희 아버지를 위해 최고급 스테이크와 와인이 준비되어 있었죠. 어머, 이게 다 신부 측을 위해 준비한 거래요. 사돈댁 배려가 정말 대단하네요. 저희 어머니가 갈비찜을 처음 맛보시고는 감탄하셨어요. 어머나, 세상에. 이 갈비찜 정말 부드럽고 맛있네요. 아버지도 잡채를 드시며 엄지를 치켜 세우셨죠. 한국 음식, 베리굿. 피로연이 한창일 때 제 사촌 동생들이 다가왔어요. 언니, 한복 정말 잘 어울려요. 우리도 다음에 입어보고 싶어요. 그래, 다음에 기회 되면 꼭 입어봐. 시어머니와 우리 어머니는 어느새 절친이 되신 것 같았어요. 사부인, 김치 담그는 법 좀 가르쳐 주실래요? 물론이죠. 수진이도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피로연이 끝날 무렵 아버지가 민준 씨를 불러 따로 말씀을 나누셨어요. 민준 군, 다음 달 우리 쪽 주최 피로연 준비는 다 됐나? 네, 아버님.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아. 우리 쪽 하객이 500명 정도 될 텐데 부담스럽지 않겠나?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에서의 결혼식이 끝나고 저희 아버지가 주최하는 대규모 피로연까지 한 달의 시간이 있었어요. 민준 씨는 그 기간 동안 더욱 열심히 사업 구상을 가다듬었죠. 여보, 오늘도 새벽까지 일할 거예요? 응, 완벽하게 하고 싶어. 내이 가족들 앞에서 실수하면 안 되잖아. 저도 민준 씨를 돕기 위해 매일 사업 아이템 관련 자료를 찾아 정리해줬어요. 아이디어가 많이 구체화됐어요. 이제 거의 완벽해요. 정말 다행이다. 피로연을 위한 민준 씨의 의상도 이때 준비했어요. 이건 이탈리아 장인이 만든 수제 정장이에요. 아버지가 특별히 당신을 위해 주문하셨어요. 우와, 정말 고급스러운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특별한 날이니까요. 민준 씨가 입으면 정말 멋있을 거예요. 드디어 한 달 후, 서울의 추호화 호텔에서 두 번째 피로연이 열렸습니다. 호텔 전체가 저희 피로연을 위해 통째로 대관되었죠. 세상에, 정말 영화 속 왕자님 같아.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민준 씨가 입장하자 하객들이 일제히 감탄했어요. 저는 세계적인 디자이너의 웨딩드레스를 입었죠. 머리에는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티아라를 썼고요. 피로연에서 아버지가 깜짝 발표를 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사위에게 선물을 하나 더 주고 싶네. 아버지, 청담동에 있는 고급 빌라다. 신혼집으로 쓰도록 해라. 장래가 술렁였어요. 그 빌라는 수백억 원이 넘는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준 씨가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귀한 선물은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이미 사업 자금도 약속했는데 집까지 거절하겠다고? 네, 저희는 작은 곳에서라도 저희 힘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아버님이 주신 사업 자금도 약속대로 5년 안에 반드시 갚겠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니 크게 웃으셨어요.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그런 자존심 있는 사위라니 자랑스럽구나. 하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우리는 홍대 근처에 작은 사무실을 얻었어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응, 작지만 우리 힘으로 얻은 첫 공간이잖아. 코리아 글로벌 브릿지라는 간판을 달던 날, 민준 씨가 말했어요. 수진아, 5년 안에 업계 최고가 되어서 아버님께 인정받을 거야. 첫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고객이 한 명도 없었죠.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민준 씨는 새벽같이 나가 영업을 뛰었고, 저는 사무실에서 기획서를 만들었어요. 석 달째 되던 날, 드디어 첫 전화가 왔어요. 혹시 중소기업 해외 진출 컨설팅도 하시나요? 중견 IT 기업의 전화였어요. 우리는 밤새 제안서를 준비했죠. 프레젠테이션은 대성공이었어요. 기사와 계약하겠습니다. 첫 프로젝트는 5억 원 규모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 후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거기 JS그룹 사위가 대표라는데 실력이 장난 아니래. 박수진 씨도 직접 컨설팅에 참여한다더라. 아이디어가 기가 막혀. 첫 해에 매출 20억을 달성했어요. 2025년 현재 우리는 아직 아버지께 빌린 돈을 갚아가는 중이에요. 이번 달에 원금 50억과 이자 갚았어요. 벌써 200억이나 갚았네. 대단해, 민준 씨. 처음엔 정말 힘들었지만 이제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직원도 처음 3명에서 30명으로 늘었고 매출도 꾸준히 오르고 있죠. 아버님, 이번 분기 보고서입니다. 예상보다 20% 더 성장했습니다. 화상통화로 아버지께 보고할 때마다 뿌듯해요. 잘하고 있구나. 5년 안에 다 갚을 수 있겠어? 네, 아버님. 아마 4년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태어난 아들 유준이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돌잔치 때는 양가 부모님이 모두 오셔서 축하해 주셨죠. 우리 손주, 한복도 잘 어울리고 정장도 잘 어울리네. 매주 주말이면 시댁에 찾아가 함께 식사하고 저희 부모님과도 자주 영상통화로 안부를 전해요. 어머니, 유준이가 이제 할머니라고 말해요. 아이고, 우리 손주. 빨리 보고 싶구나. 지난 설에는 처음으로 시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이 함께 저희 집에서 명절을 보냈어요.
시어머니와 저희 어머니가 함께 전을 부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죠. 사부인, 이 동태전 정말 맛있게 잘 부치시네요. 아유, 별 말씀을요. 수진이가 옆에서 잘 도와줘서 그래요. 회사 일로 바쁘지만 민준 씨는 항상 가족을 먼저 생각해요. 오늘은 일찍 들어갈게. 유준이 목욕시켜야지. 고마워. 당신이 최고의 남편이에요. 어제 아버지와 통화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진아, 민준이가 정말 열심히 하더구나.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었어. 그럼요, 아버지. 민준 씨는 정말 최고예요. 비록 아직 빚을 갚아가는 중이지만 우리는 행복해요. 작은 아파트지만 사랑이 가득하고 매일 함께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의 평범한 남자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현실의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게 해 주거든요.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들보다 현실의 제 남편이 훨씬 더 멋지답니다. 오늘 제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주에는 더욱 놀라운 사랑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댓글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